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공유 드렸었던 승부패는 우선 또, 또 최종픽이 9개가 적중을 하면서 좋지 않은 또 성적이 나왔었는데 좀 정배가 생각보다 이변을 봤던 경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어, 그 1등 당첨자도 그래서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공유드린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부주력만 적중이 됐었고요. 그럼 주중에는 승무패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챔피언스 리그들 경기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조합은 항상 좀 정배가 많이 나와요. 특히나 조별에서는 더 정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정배가 많이 나온다는 점은 아무래도 당첨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회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 리그에 있는 팀들, 그리고 좀 유명한 팀들 이렇게 섞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배당 쪽 위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유명하지 않은 팀들을 경기를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간단하게만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나모 자그레브 대 첼시의 경기고요. 어,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대 첼시의 경기 최종에서는 저는 디나모 자그레브의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첼시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비도 스쿼드에 비해서 좀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렇다 할 모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오바메양이 들어오긴 했는데 오바메양의 폼이나 결정력이 어느 정도로 받쳐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오바메양이 들어온 점은 첼시에게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만큼 첼시의 공격에서의 답답한 모습들이 많았었고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나모 자그레브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사실은 이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체중에서는 디나모 자그레브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가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첼시에게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은 부분들이나 첼시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 저는 오바메양이 들어오면서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첫 경기부터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디나모 자그레브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코펜하겐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지금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을 받았고 사실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상황이죠. 도르트문트가 이 정도로 투표를 받을 만큼 경기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상대인 코펜하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코펜하겐이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좀 수비적으로는 완벽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잘츠부르크 대 AC 밀란의 경기고요. 저는 밀란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고 세리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밀란의 좀 측면에서의 공간들은 좀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AC 밀란이 경기를 주도해 나갈 텐데 짤츠부르크가 역습이 나쁘지 않은 팀이죠. 그래서 오히려 짤츠부르크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도 배제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에서는 무패 투픽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밀란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짤츠부르크의 단통 패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방경입니다. 셀틱 대 레알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레알이 좀 원정이라는 점이나 셀틱이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알도 저는 좀 이 레알이라는 팀이
이쯤에서는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승을 이어나가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결과를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틱 상대로도 그런 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샤타르의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우타르가 지금 배당이 이렇게 낮게 책정을 받은 게 라이프치히가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샤우타르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아무래도 조별 예선에서 패배가 굉장히 많았었고 경기력도 좋지 않았었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해서 배당이 굉장히 좀 라이프치히 쪽으로 몰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샤흐타르의 공격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습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이 의아한 점이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나도 몰리지 않았어요. 배당이 1.1배당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배당이면 저는 이거는 좀 80% 최소한 80%가 넘어야 되는데 70% 초반대밖에 안 모였다는 거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서는 승부패가 다 느껴지기 때문에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투픽을 가져가자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에서의 수상한 부분이는 아니면 경기력적으로 라이프치히가 역습을 당할 때 취약한 점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고 공간들이 많은 팀인데 샤우타르가 그런 점을 노리기에는 충분한 역습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경기는 이변이 나온다면 완전한 역배가 나올 때가 좀 많기 때문에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6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비야가 측면에서의 풀어나가는 그런 공격에서의 과정들은 굉장히 좋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세비야의 단점은 강팀 상대로 그렇게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맨체스터 시티가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모습들은 분명히 첫 경기부터 일단 조별 예선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0%의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비야 상대로 분명히 100%의 전력으로 나온다면 홀란드가 주말 경기에 그래도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부분들이나 세비야가 공격이 안 풀릴 때 그런 답답한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의심하고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유벤투스인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세리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맞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메시도 살아나고 있고 네이마르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배당과 투표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은 분명히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유벤투스라는 팀이 경기력은 좋지 않더라도 이 투표율이 7% 받을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너무 좀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에서도 유벤투스가 무승부까지는 최소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어떻게 보면 유벤투스 세트피스 한 방에 파리 생제르맹이 득점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최종에선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이라면 무승부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번은 이제 아약스 대 레인저스인데 레인저스가 지난 시즌 챔스에서 좋은 부분을 보여준 팀은 맞지만 아약스가 더 많은 좋은 부분을 보여줬었고 주축 자원들이 이적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주축 자원들이 이적하더라도 또 다른 신성이 나타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력 좋은 아약스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대 스포르팅 리스본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프랑크푸르트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강한 압박과 역습에서의 모습들, 빠른 템포를 보여주는 팀인데 스포르팅이 원정에서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라인을 높이기보다는 좀 내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크푸르트의 장점이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중에선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승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까지 포함을 해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이거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리버풀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나폴리가 김민재가 들어오고 나서의 그런 수비적인 안정감을 분명히 불어넣어주고 있고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리그에서의 많은 득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변이 나올 때는 있지만 김민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는 리버풀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만큼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흐름이 좋은 나폴리가 이 경기 잡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홈에서의 경기라면 지난 시즌도 나폴리와 리버풀의 경기가 굉장히 치열했었던 경기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나폴리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나폴리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포르토의 경기고요. 최종에서는 단통 승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유리해 보이는 부분들이 근데 사실은 저는 아틀레티코의 승부 투픽이 가장 안전해 보이긴 한데 객관적인 모습만 놓고 봤었을 때는 아틀레티코가 지금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아요. 이 펠릭스나 그리즈만이나 전체적인 모습들, 모라타의 모습들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직력적인 부분들도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축 자원들이 나간 부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지난 시즌만큼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최종에서는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이 경기쯤은 좀 무승부의 이변에 무승부의 느낌도 드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무승부의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클리버리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한 게 클리버리가 홈에서 좋은 팀은 분명히 맞습니다. 레버쿠젠의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에게 이 정도로 투표율이 몰리지 않은 부분들이나 클리브리가 역배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정배당을 받은 부분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클리브리가 홈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수비적인 안정적인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팀은 맞지만 레버쿠젠과의 경기력을 비교해 봤을 때 또 스쿼드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저는 레버쿠젠이 훨씬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대 바이에른 미넨의 경기고요. 미넨과 인터밀란, 인터밀란의 승은 조금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넨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에선 무패 투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의 보여주는 모습들도 전체적으로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리그 내에서 한정이고요. 미넨과 같은 팀을 만났을 때 물론 레반도프스키가 나간 부분에 대한 이적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인터밀란과 비교해 봤었을 때는 두 팀 다 명문 팀이지만 두 팀의 경기력과 스쿼드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아요. 인터밀란의 무패 투픽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무승부의 느낌보다는 미넨의 승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인터밀란이 홈이라는 점이나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은 맞지만 미넨 역시 그 부분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터밀란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토트넘 대 마르세유의 경기고요. 마르세유가 지금 수비적으로는 단단한 팀이 아니고 수비진의 주력도 좀 느린 편이고요. 공간들도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난 경기와 같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저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받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진에 아무래도 좀 몸이 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 손흥민이 아직까지 득점적인 부분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분명히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겠지만 토트넘이 그렇게 유리해 보일 정도로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바치는 판단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서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과 독식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아마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또 주말에 있는 승부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